아예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가짜로 문서를 만드는 것. 대표적인 게 이번에 기소된 윤석열씨 장모가 은행 명의의 문서를 자기가 은행도 은행장도 아닌데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 이것이 위조다. 변조는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사진을 떼어내고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경우다. 여권 사진을 교체한다거나 이게 원래 있었던 것에서 일부를 고치는 것, 이건 변조라고 한다. 허위 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용을 허위로 쓰는 것으로, 이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면 처벌을 받는다. 인감증명서 같은 데다 주민등록 번호를 바꿔 적는다거나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 처벌하는 거다. 허위 사문서 작성은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다. 그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그러니까 그렇게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제가 공모를 해서 무슨 대학원 입시 업무까지 방해했다라는 게 다 연결이 돼야지만 이 공소 제기 사실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되는 인탐활동 확인서를 지금 활동도 안 했는데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를 계속 음해를 했었다.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장모님 문제는 공소 제기 자체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건 아마 법대 2학년만 돼도 분명히 잘 알 것이다. 사문서 위조는 사기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떨어지는 범죄가 잘 없다. 잔고증명서를 왜 만들었느냐? 그냥 문서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만들었느냐? 그걸 가지고 잔고가 많이 있는 것처럼 해서 대출 받았다는 거다. 그러면 대출을 해주는 쪽을 그걸 제시함으로 해서 기만한 것이다.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기가 명백한 건인데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해진다. 그러니까 같은 조직원으로서 그런 배려를 해준 것 아닌가 싶은 굉장한 아쉬움과 유감이 있다. 그 다음에 윤 총장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기소된 당일에 낸 입장문에서 이 사람을 제가 반드시 고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점들은 그런 명백한 위법사실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사실이 있기 때문에 했던 얘기지, 그냥 감정에 빠져서 제가 혹은 더 센 언어를 통해서 그쪽의 의지를 눌러야 될 다른 의도에 의해서 얘기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건 아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더 잘할 것이다. 그간에 이번 장모님에 관련된 일도 있지만 처가 거기에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해명이 있었고 소명됐다는 검찰의 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검찰이 각하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윤 총장이 등록돼서 공개된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 재산은 거의 없고 결혼하면서 부인으로부터 생긴 재산이라는 거다. 그리고 그 부인도 본인이 그 재산을 얻을 만큼의 어떤 사회생활이나 큰 재력을 애초에 보유했던 건 아니고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혹은 함께 형성한 재산일 가능성이 높다. 그 재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비리나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제보나 또 그런 사실 관계들이 밝혀진다면,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인데 그 배우자이기 때문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윤석열 총장 스스로 지금 본인이 가져야 될 어떤 도덕성이나 수사에서의 공정성의 문제가 그간에 본인이 제시해왔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늘 앞세웠던 모토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과연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떳떳한 것인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받은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집요하게 수십 명을 투입해서 수사를 했는데 과연 그런 수사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이 사건이 더 번져가고 커져갈 수 있을 것인지 그걸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자, 역시 최강욱 아닙니까? 지난 3월 초 당시 청와대 공직비서관이었던 최강욱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최근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의 특정 세력은 각종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정당한 인사 절차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 그 과정에서 전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검증을 무력화했다.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다.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를 보여주겠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2번이 되는 것이고 국회로 가서 그야말로 검찰개혁을 이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부부를 그렇게도 같은 법정에 세우려 했던 윤석열 검찰이
과연 윤석열 부부가 역사적인 공수처 수사 1호가 된다면 그야말로 사필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센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다른 의도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였다는 최강욱 후보의 발언에 신뢰감이 철철 넘치는 이유는 역시 그가 최강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 주인공은 바로 윤석열이죠. 윤석열 장모와 아내의 범죄 혐의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강욱 당선인이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남편이 고위공무원, 부인은 사업가. 남편이 재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직에 진출. 그러자 부인 업체에 재벌기업이 수십억 원을 후원. 뇌물일까요? 아닐까요? 최강욱 당선인이 이 페이스북을 통해 겨냥한 것은 바로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로 보이죠. 어떤 근거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나왔을까요? 근거는 2019년 7월 5일 스페셜경제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이러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관 미술품 전시회. 대기업들의 수상한 협찬. 한 달 사이 4곳에서 20곳 늘어.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진행된 전시회가 당시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관한 행사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초기에는 신라스테이, 제이준, 게임빌, 그리고 컴투스 이렇게 4곳의 후원 기업에서 약 한 달 만에 무려 20곳이나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후원 기업들 중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검찰 기소로 재판 중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죠. 전시회에 후원했던 기업 몇 군데만 찝어서 어떤 수사를 받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기사에 담겨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현대차는 당시 엔진 결함 은폐 의혹으로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정몽구 회장에 대한 기소 중지 처분이 났습니다. 공정위가 당시 이 현대차로부터 이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서 정몽구는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건강 상태의 문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수사를 중지시켰습니다. 두 번째 LG그룹 계열사의 경우에는 LG생활건강과 LG전자 두 곳이 이 후원기업으로 들어가는데 두 계열사 모두 국회의원 동생 금품수수 의혹으로 청주지검 수사를 받고 있었고 압수수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결론은 해당 국회의원 동생 금품 수수 의혹은 자금을 모두 회사 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신라호텔은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로포폴 증거가 없다면서 내사 종결을 했죠. 그 밖에도 롯데건설, 동아약품, 도이치모터스 등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수사의 결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윤석열이 장모와 부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가족이라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범죄 행위를 감싸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과 관련된 내용, 추가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